감사합니다. 저는 주로 입원 한우분들을 좀 많이 뵈는 경향이 있어서 수술하고 뵙거나 좀 안 좋을 때 뵀던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최대한 저잔사 식사 얘기는 거의 안 할 거고요. 그 집에 가서 내 상황에 맞아서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그리고 사 먹는 게 좀 많죠. 저도 사실 집에서 밥 먹는 끼니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긴 한데 그거 좀 활용하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계속 많이 나온 얘기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양석근 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 요인 중에 식사 요인이 내가 결국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장내 미생물 환경에 변화를 주니까 염증이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랑 함께 식사 조절을 하는 게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고, 항상 치킨은 맛있지만 조절은 힘들지만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횟수랑 빈도랑 양 조절을 적용하자,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 기존에 항상 얘기하던 저잔사 식사 대신에 이제 지중해 식사를 안정기 때 적용했을 때 이점이나 어떤 걸 먹는 게 지중해 식사가 한국 음식에서 적용이 되는지를 좀 말씀해 드릴까 하고, 그 다음에 진짜 힘들 때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식사 방법,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보충제, 뭐 유산균제, 오메가3 요거 관련된 거 그 최근 근거 논문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지중해 식사라는 얘기는 거의 다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그 지중해 연안 국가에 있던 그 지역에서 먹었던 식습관을 역학조사를 계속 했었을 때 굉장히 염증 조절에 좋은 영향이나 결과가 있어서 우리 염증성 장질환 환우분들한테도 계속 권고가 되는 걸로 나왔는데, 보통은 그 저잔사 식사 너무 먹기 싫죠. 입원하면 항상 입원한 것도 서러운데 이거 먹으라고 하니까 안 먹고 싶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크게 바뀐 게 특별하게 장내 환경에 금기 사항이 없으면 그 염증 감소나 미생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지중해 식사라고 하는 거를 추천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크게 바뀐 그 작년도에 나온 공고안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지중해 식사니까 내가 그리스나 이탈리아에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뭔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피라미드 표가 있죠. 쉽게 생각하면 밑에 넓게 돼 있는 거는 매일 먹어도 되는 거고요. 위에 조그맣게 돼 있는 부분은 먹어야 될 횟수가 가급적이면 줄었으면 하는 거라고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돼서, 가급적이면 가공에 대한 공정이 많지 않게끔 노출이 되는 거를 적용한 식사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초가공식품이란 단어를 조금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초가공식품의 정의는 굉장히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을 영양소 단위가 아니라 가공이 얼마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한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가공식품은 집에서 우리가 쓰는 소금, 식용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과 유화제 같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서 원래 있던 형태가 크게 바뀐 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과자 잘 먹잖아요. 옥수수 자체는 비가공식품, 자연식품에 가까운 거고, 1차적으로 옥수수 통조림을 만드는 거는 가공식품이 되는 거고, 우리 마트 가서 항상 먹을 수 있는 또띠아, 나초, 요거는 초가공식품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닭고기 먹는 거는 가공되지 않은 비가공식품이 맞는 거고, 1차적으로 뭐 소금이나 그냥 기름 정도만 넣어서 만든 햄 정도로 하는 건 가공식품이 되고, 우리 뭐 패스트푸드점 가서 잘 먹을 수 있는 게 치킨 너겟, 요거는 초가공식품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노출 빈도가 많아지는 게 항상 염증성 장질환에서 안 좋아지는 환경을 유발한다,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조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중해 식사라는 거를 어떻게 먹어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냥 가장 생각나는 게, 실제 우리가 그 동양권, 특히 한국, 일본에서 먹는 음식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 흔히 먹는 거 이제 장 상태에 따라 잡곡을 먹을 수도 있고 조금 도정된 걸 먹을 수도 있긴 한데, 큰 문제가 협착이나 이런 게 없으면 적절하게 잡곡을 섞은 거에다가, 우리 보통 단백질 중요하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저는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보단 그냥 남의 살을 먹으면 그게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생선이나 뭐 두부, 계란 이런 것들 바꾸고, 음식 만들 때 이렇게
양념이나 기름 쓰는 것들을 조금씩 뭐 들기름에 살짝 나물을 묻힌다거나 하는 것들이 올리브 오일을 굳이 쓰지 않아도 한국 식사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지중해 식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엄마들은 이렇게 먹으라고 하고 이렇게 차려주죠. 근데 이제 환우분들은 이렇게 먹는 게 싫은 이유가 그 요즘에 왜요? 이걸요? 제가요? 해야 되는 MZ 세대들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밥이랑 반찬 먹는 거를 거의 안 하는 습관도 있고, 배달 좀 해서 그 사 먹는 것 중에서 조금 메뉴를 골라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 연예인들이 많이 먹어서 유행하는 포케랑 그릭볼 이런 거 많이 사서 드시죠. 그걸 조금 응용한다고 저는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한 그릇 음식이다 했을 때 뭐 퀴노아나 현미나 백미나 본인이 원하는 거 하나 기본으로 넣고, 닭고기 정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공이 많이 안 돼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서 살짝만 찢어도 되고, 에어프라이어에 그냥 넣고 가스 안 켜고도 충분히 돌릴 수 있어서 그거 정도만 한 다음에 약간 무른 야채들이나 이런 거 넣어서 그냥 딱 비벼 먹어도 되거든요. 지중해 식사라고 하는 게 생선만 먹으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단일 한 가지 음식을 먹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는 음식의 패턴을 익히라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커서 그런 쪽의 음식들을 먹는 거고, 사실 붉은 고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어려우실 텐데, 저희가 식단을 짤 때 어떻게 계획을 하냐면 일주일이 있었을 때 그 해당하는 식품을 횟수로 엑셀에 넣고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선은, 해산물은 일주일에 3-4번을 배분하고, 닭고기나 계란이나 두부를 2-3번을 넣고, 붉은 고기를 1-2번을 넣어서 배분을 하면 그게 전체 먹어야 되는 지방산의 비율이나 여러 가지 그 좀 복잡한 영양소 용어들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해서 먹으면 어떨까 하는 걸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 이제 밀가루에 대한 거는 항상 질문이 많이 있죠. 과연 먹어도 되냐 안 되냐가 많은데, 의외로 이제 밀가루 안에 있는 글루텐 성분 때문에 요즘 글루텐이 없는 걸 먹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밀가루 외에 이제 흔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뭐 보리밥이라던가 호밀에도 이 글루텐 성분은 들어 있습니다. 글루텐 쉽게 이해하시면은 이렇게 반죽을 만들 때 쫄깃쫄깃해지는 식감이 있는 성분인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희귀병인 셀리악병이라던가 밀가루에 대한 알러지가 있을 때는 요 글루텐을 회피하는 식사가 필요한 건 맞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닐 때는 글루텐을 무조건 배제하는 게 염증성 장질환에서 1차 요인은 아닌데, 워낙 가공된 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걸 조금 주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밥 얘기만 하면은 좀 너무 싫어하셔서 빵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좀 부끄러운데 이거 제 지난달 도시락이었거든요. 그 생각보다 막 저 되게 막 엄청 잘해 먹는 거 아니고 되게 좋아 보이지도 않지만 쉬운 게, 계란 삶는 거는 할 수 있죠 집에서. 혹시 계란 하나만 삶고요, 아보카도 잘 익은 거 하나 넣고요, 겨자랑 약간 화이트 발사믹 조금만 넣어서 그냥 엄청 열심히 섞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빵은 못 만듭니다. 제가 만든 빵은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딱딱하게 맛이 없게 돼서 빵 하나 산 거에 이렇게 딱 얹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먹는 건 아닌데, 의외로 빵을 먹을 때 뭐 도넛만 먹는다거나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요즘에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신선한 재료 오는 것들이 꽤 많아서 뭐 좀 지방이 적은 치즈를 쓰시는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좀 있어서 저는 뭐 해먹는 게 항상 힘들다라기보다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접근하는 것도 되고, 요즘에 이렇게 오픈 샌드위치 같은 거 많이 팔기도 하니까 맨날 맥도날드 버거킹 가기보다는 이런 거 쓰는 것도 적절하게 좀 추천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수 먹는 거는 이제 라면부터 많이 물어보시긴 할 텐데, 이름이 지중해 식사니까 파스타들 조금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동양권 문화에서는 이렇게 쌀국수라던가 잔치국수 같은 거 쓰셨으면 좋겠고, 조금 유익 있게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제가 면을 왜 이렇게 짧은 거를 자꾸 사진을 갖다 놨냐면, 워낙 길게 먹거나 좀 협착이 좀 동반돼 있는 환우분들도 많으셔서 이런 거 좀 신경 쓰라는 의미니까 어떻게 먹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잘 생각해서, 면만 먹으면 이제 아무래도 영양적인 불균형도 있고 어떤 성분을 섞어서 먹냐 그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는 걸 3가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지중해 식사를 한다고 해서 관해라고 하는 게 유도가 되는 개념은 절대 아니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안정적인 상황일 때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특히 염증성 장질환 중에 궤양성 대장염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랑 함께 지중해 식사를 했을 때 진짜 재발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강력하게 나와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 황성욱 교수님이 요즘에 정말 많이 처방 내주시고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아마 소화기 영양과 다녀보셨던 환우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입으로 이제 음식을 좀 잠깐 안 먹는 방법에 대한 걸 잠깐만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이름이 좀 어려운데 완전 경장 영양이라고 해가지고요. 너무 염증이 심한 크론병일 때 특히 모든 음식을 일단 안 먹는 겁니다. 근데 마냥 굶을 수는 없으니까 음식 대신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앵커버, 뉴케어, 그린비아 아니면 엘리멘탈 이런 영양음료들 있죠. 그것만 일단 먹어보는 거예요. 그럼 가뜩이나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것만 먹으라고 하면 진짜 서럽거든요.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고.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진짜 여러 방법을 시도했는데 정말 치료가 어려울 때 적용을 하면 소화에 있어서는 나중에 봤을 때 염증 감소랑 점막 치유율이 어떨 때는 약물보다 더 좋았다라는 연구가 있어서 소화기 영양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최근에는 성인에 있어서도 잘 시행되면 굉장히 관의 유도랑 좀 좋지 않았던 영양 상태를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일부 이런 치료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영양음료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뉴케어, 앵커버, 그린비아들은 그냥 맛이랑 기호도에 맞게 조금 잘 나온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부터인가 이런 그 제조 회사들에서 염증성 장질환 환우들을 위한 용 제품들이 좀 되게 좀 활발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소장에서 흡수하기 좀 편하게 열쇠를 좀 더 돌려놓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특수한 형태로 나오는 거는 이제 완전히 들어가기 편하게 바꿔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로 갈수록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싸고, 그 다음에 이걸 쪼개는 과정 중에 그 특유한 맛의 변화가 생겨서 약간 좀 이상한 맛 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이제 그 개인 상황에 맞춰서 좀 쓰게 하는 거고, 거의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것만 먹으면 설사예요 항상 많이 얘기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경구 영양제제 유당이라고 하는 성분은 다 제거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찾을 때가 장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먹다 보니까 물만 먹어도 설사하거나 금식만 먹어도 설사할 때 상황이랑 좀 겹쳐서 좀 그럴 수는 있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6주 정도를 저것만 먹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떤 방법들이 나오냐면, 이제 부분 경장 영양 치료라고 해서 하루에 필요한 양이 있으면 10개가 필요하다 그럼 5개만 경구 영양제를 먹고 나머지는 일부 허용된 음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제일 첫 번째 엄마에 대한 중요한 강의를 해주신 그 대한장연구학회에서랑 임상영양학회에서 공동으로 만들었던 크론병 배제 식단을 조금 적용하는 개념인데요. 처음에는 절반 정도를 경구 영양제 먹고 허용된 식품만 먹고, 두 번째는 한 25% 정도 4분의 1만 먹고 나머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해기로 넘어갈 때는 일부 음식을 먹는 걸로 하는데, 이제 수능도는 훨씬 좀 앞서서 말씀드린 것보다 낮지만 효과는 비슷하게 나온 게 있어서 이런 걸 할 수 있고, 상세한 내용은 대한장연구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일반인 환우분들도 얼마든지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책자가 나왔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그렇게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치료는 궤양성 대장염보다는 크론병에서 가장 효과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시고, 혹시 상황별로 담당 교수님이 좀 진행하자고 할 때는 그런 의미로 조금 접근을 하거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관 협착 문제가 좀 항상 힘들죠. 우리 병원 같은 예병도 교수님이 항상 의뢰를 많이 주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좁아져 있는데 잘 안 내려가니까 배 아프고 울렁거리고 응급실통에 입원하고 코에 줄 꼽고 참 힘드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어쨌든 이게 내려가질 않으니까 무조건 섬유질 있는 걸 먹지 마라 이렇게 좀 교육을 하던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든 이 형태를 조금 바꿔서 먹고, 그리고 한 번에 먹는 양을 조절하고 하는 방법을 조금 잘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보통은 이제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막혔다기보다는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 음식을 먹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환경은 많은데, 대부분 이제 그 전전날이나 그 붓기 전에 뭐 먹었나 물어보면 김밥 먹고 힘들었다는 얘기 참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어떤 환우분들은 요즘 그 버블티 공차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그 타피오카 있잖아요. 그런 거 뭐 한번 혼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음식이 이렇게 잘 내려가지 않을 때 이렇게 드시면
문제가 자꾸 생긴다라는 거를 명심을 좀 여러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콩밥에 엄마가 미역국 끓여줬는데 한 대접 먹고 배가 아팠어요 할 때는 미역이 녹지가 않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깼을 때 깨지는 무로 좀 바꿔서 먹었으면 어떨까 하는 거 있고, 파김치 열심히 삼겹살에 싸먹고 응급실 왔어요 하면은 김치볶음밥 먹듯이 좀 잘 잘라 먹었으면 어떨까 하는 거 말씀드리고, 감자칩 많이 먹죠. 이거 먹지 말고 으깬 감자 먹고 하게, 어쨌든 형태랑 조리법 바꾸는 거 조금만 잘 신경 써주시고, 저도 어려운데 한 번에 먹는 양 조금 조절하고 연말에 뷔페 너무 많이 가지 말기, 협착 소견했을 때는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타 다른 방법 중에 요즘 저포드맵이라고 해서 많이 유행하고 보시는데, 저포드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특정 당류 중에 이렇게 장에서 흡수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배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설사를 유발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좀 조절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유당불내증이라 그래서 우유 먹으면 가스 차고 두유 먹으면 괜찮은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염증이 잘 조절될 때, 이런 증상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요것도 중요한데 요즘에 그냥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 저당 제로 제품들 굉장히 많이 드시고 유행을 좀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장에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먹었을 때 복부 팽창이나 설사를 좀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건강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잘못된 트렌드, 혹은 단백질이 되게 높은데 제로 슈거 저당으로 나온 제품들은 오히려 조금 속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차이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다뤄봤습니다. 말씀드린 거 외에 다른 뭐 특정 탄수화물 제한 식사라던가 뭐 염증을 줄이는 식사나 뭐 글루텐 배제 식사나 이런 것들은 염증성 장질환과 연결했을 때 아직은 근거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다라고 돼 있어서, 오늘은 그 지중해 식단, 그리고 너무 힘들 때 크론병의 활동기일 때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보충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이게 조금 원문을 갖고 와서 힘든데 올해 나온 논문 중에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록색이 추천할 만한 거, 약간 주황 색깔이 고려해 볼 만한 거, 빨간 색깔은 비추천하는 거, 파란 색깔은 약간 권고를 하기에는 너무 그 근거가 부족하다. 근데 뭐 강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유산균제, 뭐 오메가3 이런 것들 중에 초록 색깔이 일단 하나도 없죠. 그래서 단독으로 보충제를 먹어서 좋아지는 부분 없고, 특히 약간 유산균제에 대한 좀 믿음이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되게 큰데, 그런 거 부분들은 이제 담당 교수님들이랑 본인한테 부족한 성분을 조금 때 맞춰서 넣는 걸로 그렇게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그냥 통상 전통적으로 계속 쓰던 저산사 식사를 모든 염증성 장질환 환우분들한테 한다, 적용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괜찮을 때 정말 증상 안정을, 관해를 유지하는 거를 장기간 할 때는 지중해 식사를 좀 기반으로 한 외식 메뉴든 식사 메뉴를 조금 해봤으면 하는 게 있고, 이 초강공식품 줄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은 유화제라는 걸 영으로 만들어 먹을 수는 없고, 아까 효과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경구 경장 영양제 안에도 유화제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항상 코끼리 이론으로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이 먹냐 자주 먹냐 이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왔던 한우가 저는 콜라 가끔 먹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4번이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한테는 가끔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는 게 달라서 빈도랑 노출되는 걸 자꾸 줄이는 게 그 생활 습관에 대한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걸 말씀드리고, 진짜 이 치료 힘들고 황성욱 교수님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 보시면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크론병에 한해서 정말 힘들 때는 약간 시도해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해주시고, 우리 협착일 때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태로 얼만큼 어떻게 먹냐라는 거 자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약간 예민한 장 증상에는 장기간 너무 발효되는 당을 제한하면 오히려 장내 환경에 나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 요새 좀 유행하는 저당 제품들은 오히려 염증성 장질환 환우분들은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시간을 맞춰서 있는 것 같고 우리 질문과 대답일 때 나머지를 다 맞춰서 할 거라서 그 부분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